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제 겨우내 입었던 패딩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 나갈 수 있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새봄을 맞아 이 나들이 객이 붐벼야 할 서울 도심이건만 이번 주도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집회도 더욱 과격해지고 있죠. 계란 세례가 이어지고 방탄복까지 등장하는 지금의 이 상황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봄꽃이 만개할 때가 되면 과연 이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지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번 달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을 맞아서 토요일 일부 시간에 팔도 다둥이 엄마들 연결해서 따뜻한 다자녀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3시 경상남도 산청군의 야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진화율이 55% 정도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도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우 씨. 네, 이번 주말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다 보니 고속도로의 교통량 역시 지난주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오늘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로 예상한 11시와 12시 사이를 막 지나면서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론 죽전과 남사에서 5km 안팎씩 밀렸다가 옥천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10km 구간 길게 답답하고요. 이후로도 옥산과 청주 또 남청주 주변에서도 속도 떨어집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는 남풍세부터 차량터널까지 6km 구간 정체고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으로는 여주와 감곡 사이로 10km 구간 길게 밀리는데 반대 양평 방향으로 상주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4km 구간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에서 주춤했다가 화도부터 서종까지 11km 구간 속도 줄이고요. 52번 광주원주선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 부근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와 부곡 사이 5km 구간 답답했다가 서용인에서 양지터널 빠져나갈 때까지도 여유시간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호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주간 기획 팔도 다둥이. 3월 첫째 주부터 매주 토요일 일부 시간에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을 맞아서 전국의 다둥이 엄마들 만나보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 모시고 이 공간의 문제가 우리나라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강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생과 연관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OECD 국가 출산율 통계를 보면요. 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건 공통적인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장 최근에 OECD 통계를 보면은 한 1.4명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 그렇죠. 그 한 절반 수준인 거죠. 예. 그럼 저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그 차이가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연구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극단적 쏠림 현상 그러니까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수도권으로만 집중된다. 집중되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다른 국가들은 수도권 집중 쏠림 현상이 우리의 한 절반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OECD 국가들도 절반도 안 되더라가 맞겠죠,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한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쏠리는 지역도 출산율이 내려가고 예.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당연하죠. 네, 동시에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지방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온다는 얘기고 그렇죠. 지방에 청년들이 없어지면 아이 낳을 사람이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쏠리면 집값이 비싸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니까 또 맞습니다. 아이 낳기 어렵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서울이죠.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은 지금 0.58명입니다. 예. 이게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전쟁 상황에서도 정말 나오기 힘든 그런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이 하도 쏠리다 보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지금 뭐 평균적으로 매매되는 30평짜리를 보면은 뭐 한 12억, 13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집값을 보고 미래를 계획하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주제가 또 다둥이 가구에 관련된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3인 가구를 일단 생각을 하면은 그럼 엄마 아빠에다가 아이 하나. 네, 맞습니다. 적어도 2개의 방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3인 가구에서 한 명이 더 늘어나면 4인 가구인데 4인 가구는 이제 아주 단순 계산으로 방 하나 더 있어야죠. 네, 방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나오면은 더 하나 더 있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대략적으로 방 하나가 추가되는데 드는 비용을 아주 대략적으로만 계산해 보면요. 1억 2천 정도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평당 단가가 한 4천만 원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3평 기준으로 해보면은 1억 2천이고요. 예. 이거보다 약간 더 넓어지면은 한 1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 더 날 때 1억 5천. 둘 더 나면 3억. 주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참 그만큼 이 공간의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저출생과 너무나 깊이 관련돼 네, 있다. 맞습니다. 이걸 이따가 확인하겠네요.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비수도권은 또 인구가 빠져나가서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서 예, 인구 소멸 위험지구. 네.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이 생성되지 않는 네, 그런 상황과 참. 또 저출산과 맞물려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사회적 추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럿 낳으신 다둥이 엄마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팔도 다둥이를 만나볼 시간. 오늘 첫 번째는 경남 김해의 다둥이 어머니 김영주 씨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이 몇 낳으셨어요? 네, 6명이요. 6. 네,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는데? 결혼한 지요. 이제 19년? 19년. 네. 그럼 큰 아이가 몇 살? 지금 마지막이 몇 살? 큰 아이는 이제 고3 19살이고요. 네. 네, 막내는 27개월이고요. 혹시 또 낳으실 계획도 있으세요? 이제 못 낳습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많이 낳아야지 이렇게 혹시 계획 세우셨어요? 이렇게 많이 낳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냥 제가 이제 저는 좀 동생이 있었는데 네. 이제 사고로 죽게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연히 이제 좀 가족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혼은 이제 가족 많은 이제 남편이랑 결혼도 했고 그래 좀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게 됐네요. 혹시 너무 많이 낳았다 후회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요즘 들어서 조금 후회가 되기는 왜요? 이제 학령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 예, 교육비 쪽으로 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교육비. 많이 힘들다. 네. 남편도 이제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니까 네, 조금 다른 것은 뭐 별 상관이 없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를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요즘은 이제 이때까지 했던 19년 동안 중에서는 제일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네요. 우리 오늘 이 공간의 문제와 출산율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김영주 주부님 자택은 지금 방이 몇 개입니까? 방 4개요. 방 4개. 네.
그러면 아이들이 6인데 그 뭐 아들 딸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뭐 3남 3녀요. 3남 3녀. 네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네. 방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큰애가 고3이니까 예. 그래서 빨리 이제 내년에 빨리 이제 자립을 하거라. 그러고 이제 둘째는 고1인데 기숙사 학교를 갔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넷째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언니가 갔기 때문에 방을 하나 차지하게 됐고. 예, 네, 예. 이제 다른 애기들은 아직 어리니까 이제 같이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이제 대학만 가면 빨리빨리 집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맞아, 20살만 되면 독립하거라. 이게 저희 집. 예, 그 불가피한 거네요. 안 그러면 네네. 방이 5개, 6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참 그거 감당하기 어렵죠. 4개짜리 그런 것도 잘 방이면은 없죠. 네. 사실 주거 비용도 상당히 들 것 같은데요. 지금 방 4개짜리 집도 주거 비용 많이 들죠. 우리 마 교수님의 질문인데. 지금 저희는 그 34평인데 알파룸이 작은 방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4개가 되는 거고 예. 저희도 이제 조금 큰 데로 이사 가고 싶지만 주거 비용에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니까 부담되죠. 네, 부담스러워서 지금 알겠습니다. 어쩔까 고민 중입니다. 네. 지금 뭐 어려운 점, 고민하시는 점 이야기 먼저 여쭤봤습니다만 아주 행복하고 좋은 것도 많죠? 네, 뭐 복작복작하고 항상 사건 사고도 있지만 재밌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게 있습니까? 어제 엊그저도 막내가 부딪혀가지고 입안이 지금 찢어지는 아이고, 상황도 있고 예. 네, 항상 바쁘죠. 네. 그래도 큰 아이들이 꼬맹이들 뭐 들쳐업고 잘 봐주고 그러죠? 제가 일 있고 그럴 때는 부탁하면은 그렇죠. 아이들이 동생들도 픽업도 해주고 같이 봐주고 그렇죠. 그런 거는 잘 해줘요. 네. 네. 지금 경상남도 김해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많이 좀 줄어들고 그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넷째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예. 반이 4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 전에 이제 오빠나 이럴 때는 좀 많았는데 예. 체감이 참. 되는 것 같아.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 게. 주변에서도 보면은 아이 뭐 안 낳거나 하나만 낳거나 그런 집이 거의 태반이죠. 그렇죠. 네, 많아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주부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요즘은 이제 워라밸을 많이 따지니까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예. 네, 자기를 먼저 챙기고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 낳는 거는 되게 큰 에너지가 소모되고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요즘 다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서 중간에 궁금증 하나가 마 있는데요. 교수님.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오기 전에 잠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봤어요. 아이 한 명이 태어난 후에 고등학생이 딱 될 때까지 지금 첫째가 고등학생 3학년인데. 고3 네. 아닙니까? 네. 고3 졸업할 때까지 그 평균 양육비가 한 2억 5천 정도가 그렇다고 그래요.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좀 아이가 많으면은 너무 행복하고 또 그러시겠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이 통계랑 실제 또 경험하시는 거랑 좀 무슨 괴리가 있는지 뭐 이제 이런 점이 좀 궁금하네요. 자, 김명주 씨, 그 큰애가 네. 고3인데 걔 고3 될 때까지 2억 5천 정도 들었습니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중학교 이후로는 생각해보면 아이 밑으로 뭐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지금 입시 준비하고 이러니까 예. 진짜 그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그죠.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죠. 네,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어릴 때는 정부에서 뭐 조금씩 보조금도 나오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도움 받으실 텐데 이 도움이 제일 참 요긴했다 싶은 거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김해 씨는 특별히 이제 뭐 셋째 낳으면 이제 3개월 단위로 한 명당 30만 원씩 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예, 나오는데 예.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뭐 큰애들 학원비를 못했다고 생각해야 되나? 네. 그런 거 있고 특별히 저희는 이 김해시에 좀 신도시가 있어서 예. 나름 다자녀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큰 혜택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적게나마라도 알겠어요. 뭐 도움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다달이 얼마씩 보태주는 게 네네. 그래도 도움이 된다. 네, 그렇죠. 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출생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둥이 엄마로서 정부나 지자체한테 정말 이런 정책 해야 한다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장사를 해도 단골 손님한테 잘해야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미 지금 다둥이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챙기지 않고 계속 신규 유입만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고 힘들지 않다는 게 있으면은 다른 이제 지금 이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할 건데 너무 지금 새로 유입만 알겠어요. 애기 낳을 사람들만 신경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둥이 다둥이 가정에게 대한 파격적 지원 같은 걸 좀 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다둥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 다둥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세나 월세 이런 데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지원을 보면은 사실 소득이나 소득 계산 그거 다 보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많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네. 너무 큰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 새로 좀 아이를 더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다둥이 가구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있으면 그렇죠.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지금 결혼할 생각을 하거나 하나 낳은 사람들이 아니 셋 이상 낳으니까 저런 지원이 있네 이러면서 더 낳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그런 정책이 맞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해의 다둥이 어머니 김영주 씨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관웅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8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전국의 하늘이 맑은데요. 서울과 인천, 홍성 등 서쪽 지역 곳곳에는 뿌연 먼지 한 개인 연무가 껴 있습니다. 서쪽에서 날아오고 있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늘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와 제주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5도에서 크게는 12도나 웃돌며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18도, 부산 19도, 광주, 대전, 제주 21도, 강릉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22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제주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인데요.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단 사이 3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5km가량 정체고요. 청주휴게소 부근 1차로와 2차로는
지역에는 대형 버스 사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어서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목천에서 천안휴게소까지는 10km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여의도권은 집회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뒤 1시부터 3시까지 편도 전차로 의사당역입니다. 이번 출구에서 산업은행 측면까지 막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주간 기획 팔도 다둥이. 네, 팔도 다둥이 오늘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방금 그 인터뷰한 분 그러니까 새로 나올 집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네. 이미 마흔이 낳은 그런 가정에 대한 좀 파격적 지원 같은 게 있어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더 나으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네. 공감하시잖아요. 아유,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서 이런 정책이 정말 네. 너무나 절실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어떤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둥이 가정에 대해서? 뭐 깊게 지금 생각을 깊게 생각할 시간은 없었지만 예.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둥이 가구에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주거, 주택. 근데 이제 방 3개짜리, 네. 방 4개짜리 아니면 더 많이 낳은 어떤 가구에게는 방 5개짜리 이런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예. 제공을 하거나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는 것. 공공임대 같은 거 들어도. 그렇죠. 그죠.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런 다둥이 가구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다둥이 타운? 네, 다둥이 타운. 그러면은 예. 애 키우기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서로 옆집도 봐주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런 정책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자녀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좀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적죠. 적죠. 아주 그리고 약하지요. 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뭐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더 낳으면 아예 대출금은 탕감해주고 뭐 이런 정책들은 조금 개발돼서 발표된 바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네, 그 지자체별로 그런 그러니까요.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보다 아예 이 아이를 키울 때 방 하나씩 늘어나는 거 이거 부담 없도록 해주겠다. 네. 이런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그러니까 가구를 유지하고 또 알콩달콩 사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 예. 이거는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이건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조금 달리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쏠리는 지역,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모두의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쏠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경제적 문제가 높은 집값. 예. 그렇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높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사교육비. 예.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 인재를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런 인재들이 자꾸 나갈 생각을 하니까 기업들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수도권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서는 예. 이런 일자리 정책이 이런 가족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그나마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그래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자녀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 현상에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크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녀가 자기보다 더
좋지 않은 삶을 산다? 그럼 미래를 계획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지금 뭐 전월세 살면서 너무 힘든데 네. 자녀 세대는 나보다 낫겠지. 그다음에 교육도 더 좋은 교육을 받겠지. 의료도 뭐 지금보다는 더 빨리 예. 더 좋은 치유를 받겠지. 예. 일자리는 더 좋아지겠지. 안정적이 되겠지. 이제 이런 좀 희망이 있어야 그래도 그 희망을 가지고 후대를 계획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없는 구조. 이게 농부랑 똑같아요. 씨 뿌릴 때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무럭무럭 잘 자랄 거야. 엄청난 수확이 있을 거야. 이런 희망 속에서 심지 나가서 나보다 뭐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면 사실 씨를 심는 행위를 멈추겠죠. 네. 자, 우리 팔도 다둥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둥이 엄마 한 분을 좀 만나겠습니다. 군산에 사시는 분인데 뭐 이름을 밝히시긴 좀 뭐하다 하셔서 그냥 익명으로 정아무개님 만나봅니다. 전화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이 몇 두셨어요? 전 지금 아이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아들 딸 중 뭐예요? 저 큰아이는 딸입니다. 딸. 둘째는? 네, 딸입니다. 딸, 그다음? 막내도 딸입니다. 세 딸. 저는 비행기를 3번 탈 예정입니다. 혹시 넷째, 다섯째도 계획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 낳으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 생명이란 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낳을 생각입니다. 주시는 대로 생기는 대로 다 낳을 거다? 네. 뭐 7, 8가지도 좋습니까? 제가 그럴 능력이 된다면 주시겠죠. 네. 감사하게.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차시고요? 네, 전 결혼이 2011년도에 해서 네. 지금 14년 차. 네. 14년 차에 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일 큰 아이가 몇 살이에요? 이번 연도에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갔고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막내는요? 아직 막내가 아니지. 셋째는요? 셋째는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큰 아이랑 둘째 사이도 3년 터울이고 지금 셋째와 이 사이는 무려 7년, 8년 터울이 되는군요. 네, 첫째랑 막내는 10살 차이, 그러니까. 그리고 둘째랑 막내는 7살 차이입니다. 그 둘째, 셋째 사이에 7년이나 이 터울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 주시는 대로 난다 했는데 잘 안 주시나 봐요. 네. 처음에 저희도 이제 기다렸지만 뭐 이렇게 주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다들 2명 낳고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생겼어요. 갑자기, 선물로 갑자기 주셔가지고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물로 주시면 또 낳겠다 이 말씀. 네. 그렇게 그 셋 키우시면서 제일 기뻤던 건 뭐고 제일 힘든 건 뭡니까? 제일 기뻤던 건 아무래도 이제 셋째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이 너무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이제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 이제 책임감에 잠도 안 오고 나중에 과일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제 막상 딱 태어나니까 너무 귀여워서 그죠. 너무 신랑이 그냥 핵귀염둥이라고 조언이 힘든 줄 모르겠다고 또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지쳐도 아기 생각만 하면 너무 힘이 난다고 그죠. 네, 걱정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행복하다고 네, 그렇게 선물이라고 그냥 좋다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년 만에 갑자기 갓난아기 보면 뭐 그냥 이뻐 죽죠. 네, 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큰 아이가 꼬맹이를 잘 봐줍니까?
네. 동생도 잘 돌봐주고, 네. 저희 아이들이 다 정이 많다 보니까, 예. 엄마를 도와서 동생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네. 군산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다둥이 나오면은 좀 특별한 지원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네. 첫째, 둘째 때는 지원되는 게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 많이 바뀌어서, 셋째 때 지원되는 게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뭐가 제일 좀 도움이 됐어요? 기저귀 지원되는 거랑, 어허허. 지금은 또 중단이 됐지만 우유 바우처로 해가지고 우유를 또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우리 마강래 교수님. 네,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런 현물, 뭐 기저귀라든가 분유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도 뭐 현금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금 지원이 있는데 첫째, 둘째 때는 30만 원인가? 예. 별로 이렇게 지원이 없었는데 한 번만 지원합니까? 셋째, 네. 네, 한 번만 그렇군요. 지원합니다. 근데 셋째 나으니까요. 이제 셋째 낳고 나니까 또 첫째 낳을 때, 둘째 낳을 때 돈도 많이 주고 셋째도 돈을 또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그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감사하게 또 네. 빚을 갚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또 없던 정책들도 새로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도움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한테 바라는 말씀이 있다. 저는 이 군산에 2018년도쯤에 네. GM대우랑 현대중공업이 철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군산 지역의 많은 가장들이 실직하고 자영업들이 문을 닫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그렇죠. 경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예. 기업과 노동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이 군산시에서 기업 유치에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얘기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지방일수록 일자리가 튼튼한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고요. 우리 우리 큰아이, 딸아이가 우리 동생에 관해서 무슨 글짓기 한 게 있다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좀 우리 직접 딸아이가 읽어준다면서요? 네.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첫째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교과서 보다가 발견을 해서 제가 여기 소개하고 싶고, 첫째가 이 글 읽은 다음에 둘째도 자기도 아주 짧게 동생이 가진 소감을 잠깐 아주 짧게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장초등학교 4학년 전혜연입니다. 네. 제목, 내 동생. 5월에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아기를 낳으러 갔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기하고 행복했다. 아기가 귀여웠다. 둘째가 넷째는 언제 나오냐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웃겼다. 넷째도 있었으면 좋겠다. 넷째가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했다. 안녕하세요. 미장초등학교 1학년 전혜원입니다. 동생이 있어서 정겹고 좋아요. 남자 동생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너무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군산의 정아무개님 함께 전화로 만나봤고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3학년 때 쓴 편지, 이거 글짓기 함께 병원에 아이 낳으러 갔는데 동생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 넷째 동생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듣다 보니까요. 어머님 목소리도 너무 밝고 또
첫째 딸, 둘째 딸 목소리도 또 그렇게 또 어머님 닮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주거 문제, 공간의 문제, 또 특히 일자리의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출생률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이제 뭐 좀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0.7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네, OECD 평균은 1.34까지는 가야긴 가야 될 텐데 지난해 그래 그나마 조금 반등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근본적인 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미뤄두었던 어떤 그런 결혼이 조금 더 늘어난 영향, 그 다음에 그 정책 자금,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난 영향으로 좀 혼인이 좀 증가해서 좀 반등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좀 더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려면은 아주 근본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이 수도권 쏠림 현상 이거를 막거나 아니면 방향을 되돌리거나 그런 식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도권 집중을 좀 막아보려고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그 정말 별의별 수단을 썼는데도 계속 쏠리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예전에는 이런 일자리 정책들이 그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전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산업 생태계가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100만 이상의 도시도 있고 또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낙후되고 조금 이제 농촌적 성격을 가진 곳에서 자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기업이 가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 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래서 최근에는 완전히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권역을 굉장히 넓게 광역 단위, 초광역 단위로 해서 여기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일단은 불씨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일자리를 지역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광역교통 결절 전문가 뭐 KTX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일자리를 넣으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 말하는 초광역권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산, 울산, 경남 뭐 이런 부울경 지역. 부울경을 하나로 본다? 네, 하나의 광역 단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간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먼저 일자리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집어넣는 거. 지금 충청권도 그런 연합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생태계가 그만큼 넓어졌다라는 거고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머물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오늘의 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인 주거 정책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갖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전국 무슨 4대 권역, 5대 권역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수도권 청년 인구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 협력 분위기는 뭐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행정 통합이나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도 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다 동의해 줘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난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 단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거의 첫 발을 내디딘 게 충청권 광역연합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요거는 이제 지자체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여러 이제 지역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같이 벌리자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또 어떨 땐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싸우지 말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로도 같이 깔고 산업단지 계획도 같이 하고 주거 계획도 같이 하고 대학도 협업 사업을 같이 진행하자라는 에너지를 모으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발족이 됐고요. 요게 시작이고 나중에는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의 협력을 통해서
거점 지역에 그래도 몇 군데라도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신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해 보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글로 좀 갈까요? 저는 간다기보다는 빠져나가는 걸 막는 효과 정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 수도권 규제가 굉장히 있었는데 수도권 규제가 먹히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국가 존망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이제는 이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이런 쏠림 현상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 사회적으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시점이다. 물론이죠. 예. 그래서 지난 과거보다 전략을 달리해서 이제 광역적으로 정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또 출생률을 좀 올리기 위한 또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다자녀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준다.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인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조금 더 그럼요.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저도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정책들은 많았지만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은 이미 낳은 가구들에 대한 정책이 네. 정말 필요하구나. 혹시 뭐 외국에 참고로 할 만한 그런 파격적 지원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외국은 우리나라만큼 지금 절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1.3, 1.4니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몇십 년 후면은 네. 우리 전국 인구가 반토막이 될 정도.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죠. 다른 나라의 본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지금 1.3, 1.4가 이보다 낮아졌다가 다시 좀 올라간 사례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가들에서는 조금 아까 우리 연결해 보면은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한 달에 얼마씩 주는데 네.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태어나서 18살까지 매달 돈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해야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라는 게 맞아요.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 굉장히 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 없으면 무슨 국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 충격 때문에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저희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 맞아서 오늘까지 3주째 매주 토요일 일부 시간 팔도 다둥이 엄마들 만나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목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라가 부르는 대한민국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